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자를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하늘천자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밑에는 성인성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일부분에 불과한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하나를 푸는데 여러 글자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성인성자와 관련된 이 글자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한 3, 4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 뭐 글자나 이야기를 깊이 하다 보면은 날이 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히 그 이 하늘천자만 봐도 우스갯소리로 보일 시자와 하늘천자로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좀 우러러 보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천심을 보면은 시자에 이게 마음 심자가 있죠.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천심을 되돌아보면서 살라, 이런 뜻이 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를 청자와 기운 기자로 되어 있죠. 파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는 법이 있습니다. 비러자와 글자 자자 이렇게 써가지고 허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죠. 변으로 쓰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글자를 자연의치로 또 보기 때문에 뜻정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자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외국인들도 와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온정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냉정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그래서 뭐 인정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래도 악하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도 저 사람 참 인정이 많아 하면은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인정이 많은 사람과 사귀고 싶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천자와 이 정자를 관련해 보면은 또 다르지 않습니다. 천자는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로 보면은 인자를 이렇게도 보니까요, 사람 인자를. 그래서 인이 있습니다. 인의 핵심은 그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단에 보면 인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죠. 또 우리도 인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파자를 해보면은 자기 마음이 주어진 하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천심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잘 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천부적 할 때도 이 하늘천자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아마 흔히 지금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있던 정도 뚝 떨어진다. 그래서 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참 무섭다고 봅니다. 사람 관계에서. 왜냐하면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화를 낼 때 그런 사람보다 얼굴이 하얗게 되는 사람, 차갑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행의치로 봐도 그렇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댓글에서 그 사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사에 보면은 인간 간자도 그렇고요. 간자에 보면 이게 물을 문자인데 문제할 때 이 문자를 씁니다. 문제 뜻이 있고 하늘자가 남죠. 그래서 하늘자가 들어오면 인간 간자가 되니까요. 모두란 뜻이 있습니다. 뭐 모든 숫자의 시작이자 끝없는 모든 수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모두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인간의 문제가 이번 코로나19처럼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 사이에 그 관심을 가지고 서로 봐야 되는 이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 천자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사실 그 이야기가 뭐 하자고 하면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뭐 설마니 우리 선조들께서 후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글자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했었다는 분명한 흔적이다. 문자는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생각들의 흔적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김치 하나만 봐도 셀 수가 없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뭐 워낙 인심이 좋고 뭐 넉넉하기로 또 다양하기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자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는데 이미 밑거름을 훌륭한 초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한문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태극기를 붙여놨습니다. 국가대표급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우리 당시에는 이제 성문 영어하고 수학 정석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학교 와서는 그 친구는 밥 먹는 시간도 자신은 아깝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다. 그리고 뭐 잠자는 시간도 하여튼간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본인은 모든 게 아까워서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답니다. 학교에 와보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오줌 누러 갈 때 빼고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험을 보면 중위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이 친구가 학교 와서 정말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건지 티만 내는 건지 궁금해서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한번 테스트하기로 했는데요. 영어 성분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답하는 대로 단어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학 공식 물어보면 그 척척척하고 그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하긴 했구나. 그래서 수학 문제 몇 개 풀어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이 친구는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달달달 외우기만 했구나. 외우기만 하니까 이게 공식을 이해를 해서 문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달 외우는 공부만 하니까 이게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뭐 그렇게 한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식하게. 한문을 외우는 쪽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형님이 하는 이제 그 은사님 영향 때문에 이제 한문에 조금 이제 일찍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뭐 그렇다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천자문을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처럼 했는데요. 이 천자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좀 끊기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목에 이제 자주 좀 잠깁니다. 말을 안 하고 거의 집에서 이제 혼자 글이나 좀 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을 안 쓰다가 쓰니까 목이 좀 자주 잠깁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뭐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일어나면은 한 10분 정도면 머리로 이렇게 싹 외워지거든요. 뭐 많지 않은 글자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잊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겠구나. 뭐 천자문이나 소학 명심본 같은 건 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많죠. 저도 주역도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처음에 외우는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천자문 같은 경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흐릿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2-3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억이 거의 흔적이 남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을 보면 공부했던 흔적은 남는데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공부해서는 내가 평생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세상에는 참 책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 보고 싶은 책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뭐 불가만 해도 84,000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불주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조사들이나 고승들이 만들어낸 이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논이나 뭐 율장이나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뭐 도교도 굉장히 많죠. 육아는 그거에 비하면 또 적은 편이고 기독교 성경 같은 경우는 뭐 더 간단하게 한 권이니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을 외워서 될 공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파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유교는 이제 거의 명맥이 끊겼지만 1년에 2번씩 석전대제라고 합니다. 석전대제를 뭐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공자님을 비롯해서 이제 증자, 맹자, 조선시대 이제 유학의 큰 이제 선비들을 모십니다. 뭐 삼봉 선생이나 또 태계 율곡 선생, 뭐 김시습 이렇게 유학의 유명한 분들을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넓은 마당에다 이렇게 상을 차리고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단합 겸 화합의 자리를 가지는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서예를 배웠던 선생님도 이제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 아마 90세 가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한학을 참 많이 공부하셨는데 어디 가셔서 참 점잖으셔가지고 아는 티를 안 내시는데 한 분이 그 당시 한 65세 전후 됐을 것 같습니다. 60대 중반 이렇게 자중해서 일어나가지고 뭐 보통 유학자니까 공부들을 한학을 많이 하셨겠죠. 그분이 또 유독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는 거를 막 쏟아내시고 전에 이제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세요. 한시도 읊으시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고약한 버릇이 있었는데요. 좀 아는 척을 하고 아는 걸 하면 그분은 얼마나 아시나 하고 쿡쿡 찔러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공문 행사에서 왔는데 인을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 가르침 중에서 인이 참 중요한데 어지린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 말씀하신 인의 위치와 관련돼서 한번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를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지린자 이치와 하늘천자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분한테 참 죄송하더라고요. 앞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중에서 제가 좀 무한하게 만드는 건데 솔직하고 정직하시게 공자님 뭐 가르침대로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그분한테 죄송하고 제가 참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암과 관련해서 이게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바닷물에 비유를 하면요. 오행이치로 보면 바닷물은 이제 짠맛에 해당이 되죠. 수로 짠맛인데 여기가 육지라고 볼 때 암과 무지라고 봤을 때 여기는 무지의 세계라고 보고 여기가 알의 세계라고 굳이 비유를 들면은 이제 오행이치로 보면은 뭐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그리고 짠맛까지 해서 다섯 오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가지 맛은 다 먹어봤는데 짠맛은 만약에 못 먹어봤다면은 이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구상의 수많은 책을 봐서 짠맛에 대해서 자신이 머리로 알았다고 해도 이게 짠맛을 알 수가 없죠. 매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야. 자신이 맛본 걸로만 설명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지만 직접 찍어 먹어봐야 짠맛이 소금맛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런 이치로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알아도 많은 맛을 봤어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도 그 인자 하나를 물어보면은 인의 맛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맛을 못 보셨다고 봐야 될지 정말 그분께서 이제 파짜이치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핵심을 아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는 저도 그랬고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려고만 하면은 한문 공부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 보면 뭐 이거는 국수 이름 방자인데요. 57액입니다. 무려. 이거는 172액입니다. 무슨 부적 같죠? 이거는 고대 문자로 황자로 읽는데요. 뜻은 미상입니다. 이거는 우레레자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128액으로 무려 썼습니다. 이렇게 뭐 중국인들이 좀 가장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문을 공부해서 우리가 뭐 이거 알든 모르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자꾸 거창하고 멋있고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로 하는 목적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빠져 있었고 그래서 좀 본질과 자꾸 벗어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파짜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자 교육과 한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자 교육을 주장했던 분들은 우리말의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워야 된다. 이런 근거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근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어 사전의 비중입니다. 69%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그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과 표준어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한자 비율이 52%와 57%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50%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반반이라고 봤을 때 새의 양날개처럼 보고 싶습니다. 그림이 좀 전혀 새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새가 한 날개가 없으면 제대로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자 한문과 한글이 이렇게 새의 양날개처럼 음양의 조화 균형을 잡듯이 저울의 추를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처럼 가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더 이롭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한문에 대한 교육 중요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문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문도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림처럼 좀 한글보다 어렵죠. 그리고 뭐 가테말라나 오스트리아 이런 것처럼 소리 나는 대로 이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문은 그걸 또 우리 한글이 또 보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파자가 반드시 뭐 한문 공부 방법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첫 글자로 이제 글을 문자를 올릴 건데요. 뭐 나름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한글 문서 페이지로 한 6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뭐 한두 개 영상으로 안 되고 1-20개는 좋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레질 것 같고 한두 편이나 또 너무 부족하다 하면 두세 편에 걸쳐서 그럴 문자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너무 잠긴 것 같은데요. 뭐 양해해 주시고요. 날씨가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지낼만한 것 같습니다. 예, 더운 여름 막바지에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